최근 앵거스 리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백신 의무화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초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1,611명의 캐나다인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앵거스 리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백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으며 특히 기내 항공기 직원 78%, 학교 교사 76%, 의료 전문가 76%, 최초 대응자 76%, 식당 직원 71%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역, 건설 노동자 61%, 소규모 사업체 59%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생각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연방 근로자와 철도와 항공을 통해 여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에 따르면 백신 의무에 대한 면제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6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유엔이 후원하는 비영리 기구인 약품특허 프레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생산 면허를 제공하기로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로열티 무상 라이센스로 저소득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MMP가 선정한 업체는 팍스로비드 제네릭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중국, 아르헨티나, 태국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제약사는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알약을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 세계에 약이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낙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알약 역시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몇몇 제약사들 또한 몇 달 안에 알약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와는 달리 계약 조건에 따라 화이자는 코로나19가 비상사태로 유지되는 동안 저소득 국가 및 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화이자는 11월 초 자신들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거의 90%까지 줄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스고어 MMP 사무총장은 이번 라이센스 합의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이번 생산 면허 공유 합의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또 다른 거대 제약회사인 머크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제조 협약을 MMP와 체결하여 100억의 빈곤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국은 이달 초 머크의 코로나19 알약을 승인했으며 다른 곳에서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 신설된 초저가 링스 항공사가 화요일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해당 항공사의 미션은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좀 더 항공여행이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최첨단의 연료 효율성이 좋고 객석 의짐칸이 기존 모델에 비해 월등히 넓은 신품 보잉 737 항공기 46대를 향후 7년간 임대 계약하였으며 첫 3대가 2022년 초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사의 본사가 위치할 곳으로는 캘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호주의 초저가 항공사인 타이거 에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레지오날 에어라인에서 최고 경영직을 맡은 적 있는 머렌 메가더가 해당 항공사의 CEO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려 항공사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플함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승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항공사는 항공 경로나 일정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못했던 해외여행을 벼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렴한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년 링스 항공사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의 경제적 여파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밴쿠버 광역시의 실업률은 거의 14%에 이르렀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각한 실업률이 정점을 찍은 지 1년이 조금 넘은 2021년 9월로 넘어가면 밴쿠버 광역시의 실업률이 6.7%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되기 직전에 실업률 4.5%보다 여전히 높지만 캐나다의 다른 5대 도시 지역의 평균 실업률인 7.9%보다 낮습니다. 이는 지역 일자리의 건강과 질이 주택시장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 밴쿠버 부동산위원회 최초의 노동시장 보고서에서 집계한 결과입니다.
밴쿠버 광역시의 실업률은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으며 지역 근로자를 위한 기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광역시의 핵심 고용률은 현재 83.1%로 다른 5대 도시 지역의 평균 81.6%보다 높습니다. 소매, 레스토랑, 접객업과 같은 저임금 산업의 일자리는 2021년 9월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97%로 회복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소득 일자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초과하여 111%로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의 성장, 이민자 증가, 주택 수요 증가를 지원합니다.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유입되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주간 유입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주로 이주하는 캐나다인이 가장 많습니다. 키스 스튜어트 경제학자에 따르면 강력한 일자리 증가는 오늘날 밴쿠버 광역시 전역에서 임금과 소득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고 캐나다의 다른 대규모 센터와 비교할 때 평균 이상의 노동시장 조건으로 이 지역은 캐나다 전역에서 계속해서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추세라 정부가 이동 제한을 추가로 완화함에 따라 국제 이민도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개선과 긍정적인 순이주의 결합은 2022년 지역 주택시장의 수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고임금 산업의 일자리는 예상보다 코로나 침체에 더 탄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지난 12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경험한 주택 판매 증가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 지영이 같이 가자 세사미 스트리트 특집에 출연합니다. 기타를 치는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인 지영은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장기 어린이 프로그램의 세사미 스트리트에서 록 음악과 인종차별에 대한 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사미 스트리트의 오랜 캐스트 멤버이자 공동 출연자인 알람 무라오카는 아이들이 화면과 이야기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이 특별하고 세사미 스트리트의 미래 시즌에 지영을 알게 되고 우리 이웃인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주민들을 축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쇼에서 록 음악과 떡볶이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기에 반아시아인의 편견과 괴롭힘에 맞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사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 비영리 단체인 세사미 워크숍은 인종정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사미 워크숍은 2020년 여름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이후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세사미 스트리트는 방송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지영이는 첫 아시안 아메리칸 인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엔 BC 고속도로에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2번의 산사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BC 아가신즈 근처 고속도로에서는 약 100대의 차량이 갇혀 있었는데요. 구조에 쓰일 캐나다 군용 헬리콥터가 도착하는 월요일 전까지 사람들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파너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화요일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산사태로 인해 고속도로 위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을 헬리콥터로 구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차량은 도로 위에 두고 가야만 했는데요. 현재 고속도로의 잔해들을 치우는 중으로 7번 고속도로의 경우 응급 차량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리로에 쪽의 산사태에서는 여성 운전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국은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수색 대를 동원해 잔해를 뒤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9번 고속도로도 산사태로 인해 아직 폐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